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우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3일 연속,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가 3일 연속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엄청나게 강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시장의 매기가 소위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다우도 다우지만요. 여러분들 QQQ라고 많이들 아시는 ETF가 있습니다. 나스닥 1등부터 100등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또 3배짜리 T가 붙어서 TQQQ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다루진 않지만 저희 방송에서 간혹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하튼 1등부터 100등으로 이루어진 지수가 25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보면 2021년이었는데요. 2021년 11월 19일 날 때 나스닥 100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나스닥은 아직 거리감이 좀 남았지만 나스닥 100은 먼저 즉 1등부터 100등까지 앞서 있는 것들은 먼저 좀 달려나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S&P 지난 주간으로 보면은요. S&P 500은 6년 만에 처음 7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요. 사상 최고까지는 불과 80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내겠습니다. 폭으로 보면 1.6%만 더 올라가면 S&P 500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연말 안에 한번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나스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7.7%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쫓아가지 못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모든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러셀 2000입니다. 1000등부터 3000등까지 중소형 중대. 물론 최근 엄청 달리고 있지만 사상 최고가까지 거리는 아직까지 18.7%입니다. 특히 러셀 2000은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2주 최고가였는데요. 지금은 한 달 만에 52주 최고가로 갈 정도로 그만큼 급등락이 큰 흐름이 러셀 2000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 이렇게 초강세를 이어지는 배경은 크게 보면 서너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 때는 CPI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연준의 소위 피보팅, 즉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지난주에 이제 의외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많이 올랐던 소매 판매가 회복됐고 역시 긍정적 기업 실적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 자체가 호재인식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상품 시장의 흐름만 잠깐 먼저 보겠는데요. 10년물 금리는 3.91%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 달러는 소폭 반등했지만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여전히 조금 반등세, 지난 주말에 약간 내렸지만 여전히 2,000달러 위에 있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소매 판매는 지난주 0.3%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FOMC에서 전도표를 통해서 3번의 금리 하락은 내년에 있을 것이라고 연준 멤버들이 찍어줬는데요. 실제로 페드워치 툴에 기반한 지금 금리 하락은 지금 4번, 5번, 6번, 심지어는 7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거의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만큼이 시장의 기대 심리와 연준에서의 좀 보수 정치가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러셀 2000을 보여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의 큰 틀에서의 앞서 종목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동안 부진했던 그룹의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러셀 2000이 강하고요. S&P 500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 500은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 위주인데요. 시가총액이 아니라 500개를 n분의 1로 즉 동일 비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또한 S&P 500에다가 배당을 포함한 소위 토탈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 역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배당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배당주에 집중하는 것도 지난주에 좀 최근 한 달 동안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 소재주, 역시 부동산주 지난 주말에 약간 쉬는 모습 보인 종목별로 보였지만 여하튼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안 좋았던 것들이 아주 분전하고 있는 것이 최근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딱 핵심인 것 같네요. 최근까지 안 좋았던 섹터들이 반등을 오히려 이끌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시장의 달라진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한번 또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코스트코입니다. 아직 멤버십 한 발 남았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폐장 이후에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계속 나올 때가 됐다 하셨던 특별 배당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멤버십 가격은 유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멤버십 인상이 없이 특별 배당만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잠시 들 수밖에 없겠고요. 실적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당이익은 3.43달러가 예상됐는데 3.58료요. 기대 이상 나왔고요. 매출 딱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578억 달러 예상에 딱 그 정도 나왔고요. 동일 매장 매출은 3.8%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예상보다 조금 부족했고요. 이커머스 매출은 6.3%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꾸준한 실적이 나왔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건 아닌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코스트코 실적은 이렇게 눈높이를 꾸준히 맞춥니다. 왜냐하면 매달 한 번씩이요. 미국 및 그 캐나다 지역에서의 월별 매출, 이커머스 매출이 이미 전체 매출단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진이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하겠고요. 특히 이제 특별 배당이 나왔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순현금 이름이 36.1억 달러나 증가하면서 133%나 늘어났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 것들을 떼면서 소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꾸준히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결국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별 배당을 결국 발표하고야 말았습니다. 특별 배당은 주당 15달러로 하면서요. 총 배당금 지급 규모가 62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보통 2012년 이후 네 번째인데요. 통상 4,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결국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25달러의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은 미국 날짜로 배당 나기를 12월 27일이니까 미국 날짜로 12월 26일. 정확하게 우리나라 날짜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배당락 지급일은 내년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셨던 멤버십 인상은 이번 발표제도 빠졌는데요. 비모랑 JP모건에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비모는요. 월가의 상당수 애널리스트가 내년 여름 전후에서 기본 가격 5달러 그리고 좀 비싼 거 있죠. 이규젝티브형은 10달러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요. 주당 이익은 3-4% 상향될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번에 내년 여름 전에는 일단 멤버십 피 인상이 가능하냐면 회사 측에서 여러 번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점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돈 벌고 싶지 않다. 고객들의 어떤 고통을 분담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서 올리는 걸 극구 반대했었는데요. 지난 분기부터 약간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하튼 JP모건도 그렇지만 인상의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식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비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12달러부터 700달러까지 올려놨고요. 비롯해서 최소한 9곳이나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한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트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또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죠. 멤버십 인상까지 그대로 달려갈 수 있을지 기대감 좀 남아있다는 포인트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의 화려한 반전이라고 꼽아봤는데요. FOMC 이후에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블랙록이라는 종목에 주목을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네, 블랙록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 자산운용 그리고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또 한국 뭐 자산투자운용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여튼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820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10% 이상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주식은 원래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한 8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고 특히
탑 20에 드는 19개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총 51%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상당히 행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블랙락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요. PR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22배 정도 조금 넘습니다. 자본시장 산업 평균이 27배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에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블랙스턴인데요. 블랙스턴은 51배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절반 정도입니다. 물론 블랙스턴은 하는 일이 약간 다르고 서머펀드고 대체 자산을 운영하지만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블랙락은 22.6배에 불과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낮지도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 2.44% 정도 되고요. 연 4% 정도 배당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과 이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 초반, 2020년 초반까지의 최고 수준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아직 회복을 조금 부족하겠고요. 특히 채권 가격은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자산운용사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값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갖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순현금 흐름인데 순현금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좋고 세계 1위 기업인데 월가의 시각은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주식을 판단할 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갖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 시각이 약간 맞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그 방송에서 금년 봄부터 CBOE라든가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CME 그룹이라든가 CBOE 그룹, 예를 들어서 옵션이라든가 선물에 유전한 그룹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만큼 주식이나 채권이 재미없기 때문에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들에도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채권 가격이 회복하니까 이들은 2024년에서 탑픽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CBOE를 빼고요. 그 자리에 블랙락을 탑픽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금융 경제 매크로의 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것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상당히 좋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요. JP모건은요. 최근에 앞서 그래프 보셨다시피 주가 빠른 속도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펀드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1위의 펀드의 1위 회사인데요. 주식형 경우에는 지금 빠른 속도로 뱅가드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뱅가드 자산운용은 비상장 기업인데요. 지금 거의 지금 1, 2등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뱅가드가 1위 자리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펀드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시켰고요. 10월 이후에 보면 투자 의견을 내린 곳이 한 곳이 있겠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곳 두 곳, 하향시킨 곳도 세 곳 있기 때문에 엇갈린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슷한 기업을 보여드리면 찰스 수압이 있고요. 찰스 수압은 이제 주식 증권회사로 출발해서 금융 업무, 자산 업무를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자산 업무를 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3위권 회사인데 PR은 훨씬 낮은 기업은 인베스코입니다. 인베스코. 그래서 가격대보는 800달러대랑 17달러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택하시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자산운용 시장에서 한 종목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가시죠. 세 번째 헤드라인 2024년 IT 투자 부문 탑3입니다. 주요 기업 IT 책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야들이 포함됐을까요? 네,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드리겠는데요. 그 파이퍼 샌드러라는 증권사에서 미국에 내놓으라 있는 그 기업들의 100여 명의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소위 정보 전문가들 CIO라고 합니다. CEO, CMO 여러 가지 있지만 CIO라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기업들은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 100명한테 소위 정보 책임자한테 물어봤고 내년에 기술 관련된 지출에서 어떤 섹터를 더 투자하겠고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라고 아주 흥미로운 걸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증권사가 애널리스트들이 순수하게 기업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수요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기업 중에서 특히 어느 기업에 투자가 있냐 물어봤더니 100여 명이 질문했을 때 내년도 세계 주요 투자 분야는 세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지출 계획이 놀랍도록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간의 성장 정체 이후 2014년
강력한 성장에 가속화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 1위는 아마존인 걸 아실 텐데요. 이번에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뽑았는데요. 그것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이번에 코파일럿 포함해서 챗 GPT 해갖고 유료 AI 서비스를 아주 모니타이제이션을 잘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CIO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정보 요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업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툭하면 잘못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100여 명한테 물어봤더니 90% 이상이요. 내년도에 사이버 보안 지출은 늘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 이상은 올해보다 25% 이상 더 늘릴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수혜 기업이 흥미로운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기반한 AI 보안 업무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안 강화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뭐냐 얘기했을 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뽑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은 흑자 규모가 커질 거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튼 작년까지는 적자였고 올해도 흑자 규모가 크진 않다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AI입니다. 내년에도 계속된 증가 투자가 예상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한마디로 눌렀다고 합니다. 약 75%가 생성형 AI의 계획과 테스트, 실행에 큰 관심을 있고요. 향후 투자 의도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62%는 1년 전 대비 31% 이상 기술 분야 투자를 늘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대표 수혜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2027년까지요. GPU 시장이 4천억 달러인데 금년 엔비디아의 AI 비즈니스는 고작 430달러. 앞으로 진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5%의 레포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그 한마디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